만약 단식에 대해 여러분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조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라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꾹 참고 버티며 물 한 모금 밥 한 입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까봐 두려워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은 단식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식이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단식 중 체지방 감량을 일으키는 진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훨씬 더 똑똑하게 단식을 하게 될 것이고 왜 진작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단식 관련 콘텐츠가 완전히 건너뛰는 진짜 진실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계산기처럼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읽지도 않죠. 숫자를 더해가며 산수 공식에 따라 지방을 태울지 저장할지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은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호르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방 창고의 문을 잠글지 열지, 여러분의 몸이 당분을 태울지, 지방을 태울지, 여러분이 진짜 단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굶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췌장에서는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당분을 세포로 끌고 가 에너지로 씁니다. 이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있는 한 지방세포는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장된 지방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혈류로 들어갈 수도 없고 케톤으로 변환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수만 칼로리에 달하는 지방이 쌓여 있다고 해도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그 어떤 것도 꺼냈을 수 없습니다. 몸 스스로가 자신의 예비 에너지 창고를 잠가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면 그 자물쇠가 열립니다. 지방산이 지방 조직에서 쏟아져 나와 간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케톤으로 변환됩니다. 케톤은 단순한 비상용 예비 연료가 아닙니다. 놀랍도록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리의 뇌는 케톤을 원료로 할 때 아주 훌륭하게 기능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포도당에 의존하는 대사 과정에서 겪는 감정의 기복보다 케톤을 사용할 때 훨씬 더 날카롭고 일관된 정신적 맑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당분을 태우는 상태에서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넘어가는 이 전환이야말로 단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0칼로리를 먹었느냐, 0칼로리를 먹었느냐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슐린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단식을 깨트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이것이 몇 칼로리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꺼버릴 만큼 인슐린을 올리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MCT 오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쇄 중성지방은 우리가 섭취하는 거의 모든 다른 지방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버터나 올리브 오일 혹은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그 지방들은 아주 긴 여정을 거칩니다. 소장에서 유화 과정을 거치고 림프계로 흡수된 다음 마침내 간으로 돌아옵니다. 이 전체 과정은 몇 시간이나 걸립니다. 하지만 MCT 오일은 이 과정을 완전히 건너뜁니다. 탄소 사슬이 더 짧기 때문에 장벽을 통해 직접 흡수되어 문맥을 거쳐 간으로 직행합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지체되지도 않습니다. 간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케톤으로 변환됩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는 C8카프릴산으로 모든 MCT 종류 중 케톤을 가장 잘 생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0에서 20g의 C8 오일은 한두 시간 안에 혈중 케톤 수치를 유의미하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MCT 오일이 단순히 단식을 깨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건에서는 실제로 케토시스 상태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사 환경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라도 간이 더 많은 케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원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음식이라기보다는 계속해 지방을 태우는 상태를 유지해라는 대사 신호로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MCT 오일이 마법은 아닙니다. 정제 탄수화물로 가득 찬 식단이나 지속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워낙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경련이나 설사 전반적인 불쾌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매우 불쾌하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로 시작하여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큰 스푼 하나로 양을 늘려가십시오. 현명한 단식은 무조건 많이 섭취한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알맞은 도구를 알맞은 양만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커피와 단맛이 없는 녹차는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똑같이 흥미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이 음료들에는 설탕도 없고 의미 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도 없습니다.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지 않죠. 지방세포는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단식은 계속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커피는 단순히 인슐린의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커피에는 100개가 넘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성분 중 하나는 폴리페놀, 특히 클로로겐산인데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지방을 산화시키고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인 ATP를 생산하는 구조물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좋아지면 지방 산화율도 향상됩니다. 커피는 그저 안전한 단식용 음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커피는 단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대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카페인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 수치를 살짝 올리고 지방세포가 혈류로 지방산을 방출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약물처럼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단식을 통해 우리 몸이 이미 지방을 태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살짝만 밀어주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녹차는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 이와 비슷한 일을 해냅니다. 녹차의 주요 화합물인 EGCG는 지방 대사를 돕는 역할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가벼운 카페인과 강한 각성제의 초조함을 막아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미노산인 L테아닌이 결합되면 녹차는 단식 시간 동안 아주 특별하게 균형 잡힌 대사, 조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커피에 설탕 한 스푼을 넣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설탕 작은 스푼 하나는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여 지방을 태우는 문을 일시적으로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단식을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생물학적 반응은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온 신호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림이나 향이 첨가된 커피 시중에 파는 차, 음료의 영양 성분표를 읽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숨겨진 당분은 어디에나 있고 아주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자,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단식 도구 중 가장 실용적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것이 지방을 직접 태우거나 케톤 수치를 올려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식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 즉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해할 효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전자피나 물에 불린 바질시드 같은 것을 섭취하면 성분표에 적힌 칼로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거의 온전한 상태로 소장을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 즉 대장에 살고 있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뷰티르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과 같은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자들은 단순히 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GLP-1이나 PYY 같은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신호물질로 작용하여 뇌로 이동한 뒤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식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배고픔이 잦아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과 뇌의 연결축이 본래 설계된 대로 정확히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물에 녹인 차전자피, 작은 스푼 하나가 이 모든 연쇄 반응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단식 중에 소량의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훨씬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었고 단식 시간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슐린을 유의미하게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는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애써 만들어 놓은 대사 상태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단식을 훨씬 더 견딜만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생크림, 즉 헤비크림은 아주 흥미로운 회색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단맛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헤비크림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거의 없고 대부분 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 40에서 50칼로리 정도인 큰 스푼 하나 분량은 일반적으로 인슐린 반응을 크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침 커피에 소량을 타서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문도 열려 있죠. 하지만 케토시스 상태와 단식의 더 깊고 복잡한 생리학적 상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케토시스는 케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단식 상태는 AMPK 활성도 증가나 엠토르 신호 억제 같은 세포 차원의 과정을 포함하며
이는 지방을 포함한 그 어떤 에너지 유입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크림 한 스푼은 대사 과정에 가벼운 에너지를 추가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네 스푼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식 보조제가 아닙니다. 그냥 액체로 된 아침 식사일 뿐입니다. 고지방 아침 식사가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몸이 저장된 지방을 태우는 대신 방금 섭취한 지방을 태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체지방 감량이 목표라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헤비크림은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순수한 제품을 사용하고 성분표를 집착하듯 확인하십시오. 시판되는 크림류 제품에는 거의 예외 없이 숨겨진 설탕, 옥수수, 시럽, 우유,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인슐린을 올리고 결국 체중 감량 정체기가 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견과류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최근 단식 연구에서 가장 직관에 반하는 놀라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발터 롱고 박사가 이끈 연구에서는 단식 시간에 소량의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완전한 단식과 유사한 대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통제된 실험에서 아몬드, 마카다미아, 피칸 같은 고지방 견과류로 만든 작은 영양바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물만 마신 그룹과 비교해 혈중 케톤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같은 핵심 원리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견과류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극히 적고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슐린 반응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방의 이동은 계속되고 케톤 생성도 지속됩니다. 특히 마카다미아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견과류 중 단백질이 가장 적고 지방이 가장 많아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사적으로 가장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양이 전부입니다. 10에서 20g 정도의 한 줌은 큰 봉지에서 생각 없이 계속 꺼내 먹는 것과는 대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꿀을 발라 굽거나 카라멜을 입히거나 설탕으로 양념한 견과류는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을 꺼버리는 바로 그 성분을 몸속으로 들이는 꼴입니다. 그럴싸한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생물학적 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지방 저단백 소량, 그리고 무첨가. 이것만이 회색지대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견과류 섭취 방식입니다. 사골 곡물과 콜라겐은 또 다른 회색지대에 속합니다. 이것은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탄수화물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사골 곡물 작은 컵 한 잔이나 콜라겐 한 스푼은 가벼운 인슐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체지방 감량과 대사 유연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16에서 18시간의 단식 중에 지방 이동이나 케톤 생성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식 상태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가포식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이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세포 구성물을 청소하며 기본적으로 몸속 깊은 곳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세포의 재활용 과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단순한 체지방 감량을 넘어 연장 단식을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포식은 단백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자가포식은 엠토르 신호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절됩니다. 몸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엠토르가 활성화되고 이는 자가포식 과정을 부분적으로 억제합니다. 케톤 생성은 계속될지 몰라도 단식의 세포 회복 기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체지방 감량과 대사 유연성이 목표라면 어떨까요? 소량의 사골 곡물은 단식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피로감과 두통을 줄여주는 천연 나트륨과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보조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세포 재생을 목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면 단식 시간 동안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생물학적 원리에 더 솔직하게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주의해야 할 범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단식 결과를 아주 은밀하게 망쳐버리는 주범입니다. 바로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칼로리 음료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사람들에게는 인슐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껌을 씹는 행위는 뇌상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맛을 느끼고 씹는 것만으로도 뇌가 음식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가벼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등 몸이 소화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BCAA나 EAE 같은 아미노산은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진짜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단식 중에도 먹을 수 있다고 광고되는 보충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mTOR도 활성화시킵니다. 자가포식이 목표라면 이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영양 성분표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덱스트로스나 말토덱스트린 같은 성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과학적인 이름을 가진 설탕일 뿐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비타민 알약 전해질 파우더, 단백질 보충제, 심지어 일부 약의 결합제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무시할 만한 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내내 여러 경로를 통해 섭취하게 되면 누적된 인슐린 효과가 상당히 유의미해집니다.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가 극적으로 확 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어두워지듯 약해지고 여러분은 왜 단식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단식의 법칙은 잔인할 만큼 단순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이것에 설탕,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식 중에 대사적으로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질문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읽어본 모든 복잡한 단식 규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단식은 칼로리 게임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단식은 매일 매분 매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대화입니다. 인슐린은 자물쇠입니다. 그리고 낮은 인슐린 수치가 바로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입니다. 체지방 연소 케토시스, 자가포식 맑은 정신 대사 유연성이 모든 것은 그 자물쇠를 열어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MCT 오일은 케톤 생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는 지방산 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을 통해 배고픔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헤비크림은 인슐린을 유의미하게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줌의 무첨가 고지방 견과류는 케토시스를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골 국물은 긴 단식 시간 동안 전해질 균형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설탕 한 스푼 분리 단백질, 한 스푼 은밀하게 인슐린을 밀어올리는 인공 감미료 음료 한 잔이 그 문을 일시적으로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닫거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단식 과정을 방해하고 왜 단식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좌절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긴 목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의지력이나 더 엄격한 규칙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분명한 렌즈, 단 하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 지방을 태우는 것을 멈추게 할 만큼 인슐린을 올리는가? 이 렌즈를 통해 단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집착도 흐려집니다. 생물학적 원리가 여러분의 적이 아닌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식은 무작정 견뎌야 하는 고통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뀔 것입니다.